10월의 어느 아침, 자카르타의 하늘은 평소보다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쓰라린 패배 이후 이미 암울했던 축구계의 공기는 더욱 숨 막히게 변했지만 최악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오전 8시 정각 인도네시아 청년체육부가 예고 없이 소집한 긴급 기자회견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지진이 나라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의 불빛 속으로 디토 아료테드조 장관이 전례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전술을 논하거나 패배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 바로 매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회견장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역사에 기록될 하나의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여론과 수백만 팬들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압력,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의혹 앞에서 오늘 저는 에릭 토이르 PSSI 회장과 파트릭 클라위버르트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꽂히며 하늘을 뒤흔들 만한 의혹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초기 정보에 따르면 국익의 정면으로 반하는 비정상적인 정황과 어떤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언론계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감독의 경질이나 한 대회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최고위층에서 벌어진 하나의 거대한 음모이자 해답이 필요한 거대한 미스터리로 변모했습니다. 월드컵 예선 탈락은 알고 보니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일가의 정부 부처 전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4일 전 2억 7천만 국민의 꿈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월드컵 4차 예선 B조, 서아시아의 두거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가 버티고 있는 진정한 죽음의 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조 추첨이 확정된 순간부터 거대한 회의론이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열된 팀을 만들고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를 꺾었던 설계자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고 선수로서는 전설이었지만 무려 7년간 감독직을 맡지 않았던 파트릭 클라위버르트를 선임한 결정 그 자체가 바로 해답 없는 거대한 물음표였습니다. 첫 경기, 고통은 홈구장 갤로라 붕카르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루다 군단은 모든 면에서 압도당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 2-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퇴보였습니다. 클라위버르트 체제 인도네시아는 연결고리가 없고 분열되었으며 신태용 감독이 공들여 쌓아 올렸던 용맹하고 규율 잡힌 정체성 넘치는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이라크에서 예고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만 했던 생사결단의 경기에서 믿을 수 없는 무력함이 드러났습니다. 최전개 라인업을 가동하고 더 높은 볼 점유율을 기록했음에도 인도네시아는 90분 내내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76분 지단 이크발의 슈팅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테크니컬 에어리어의 주먹을 내리치는 파트릭 클라위버르트의 모습은 전사의 아쉬움이 아니라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의 전적인 무력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두 번의 패배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간 시스템의 필연적인 결과였으며 이해할 수 없는 감독 교체 결정이 내려진 그날부터 이미 예고된 붕괴였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분노의 쓰나미가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휩쓸었습니다. 6,000개 이상의 게시물을 기록한 7K 루이버트 아우트 해시태그와 2,000개 이상의 I 이리크 티토 히얼 아우트 해시태그는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산조각난 수백만 심장의 절규였고 짓밟힌 믿음에 대한 울분이었습니다. 신태용은 5년 동안 가족을 만들었지만 클라위버르트와 토이르는 단 몇 달 만에 그곳을 서커스장으로 만들었다라는 한편의 신랄한 댓글은 수천 개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 그들은 우리의 꿈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라고 적었습니다. 주요 축구 포럼들은 팬들이 부인할 수 없는 차이점을 분석하는 성토의 장이 되었습니다. 신태용 시대는 정체성과 투지, 그리고 가족과도 같은 단결력이 있는 팀이었습니다. 클라위버르트 시대는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으며 귀화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만 의존할 뿐 어떠한 결속력도 없는 영혼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이 분노의 폭풍은 온라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막강한 정치적 압력을 형성했고 관계 당국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체육부의 역사적인 기자회견을 이끌어낸 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밀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에릭 토이르와 PSSI 고위 관계자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왜 신태용 감독이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그를 경질했는가? 클라위버르트 선임 과정은 진정으로 투명했는가? 팬들의 등 뒤에서 체결된 이면 계약은 존재했는가?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하나의 폭탄과도 같은 정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저명한 탐사보도 기자가 PSSI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익명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모든 의혹을 뛰어넘는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클라위버르트가 임명된 직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이전트 세거에게 비정상적인 자문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리베이트였을까요? 두 번째 의혹은 더욱 충격적이었으며 체계적인 음모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소식통은 에릭 토이르가 네덜란드계 선수와 감독을 통해 동남아시아 축구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유럽 투자자들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라위버르트의 선임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대표팀 전체의 이익을 희생시킨 더 큰 거래의 일부였을까요? 마지막으로 떠날 당시 신태용 감독의 침묵 또한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왜 그는 그토록 조용히 아무런 논평 없이 떠났을까요? 혹시 그가 비정상적인 정황을 눈치챈 후 압력을 받거나 비밀 유지 조항에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세기의 스캔들이 공식적으로 폭발했습니다. CNN 인도네시아, 콤파TV와 같은 주요 방송사들은 즉시 특별 토론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패널은 더 이상 전술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와 최고의 반부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주요 신문들은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월드컵의 꿈에서 부패 스캔들까지 현미경 아래 놓인 PSSI, 에릭 토이르, 영웅인가 죄인인가? 언론은 일제히 이 비극을 재정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실패는 더 이상 단순한 스포츠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영광보다 한 줌의 집단 이익을 우선시한 축구협회의 거대한 구멍을 드러낸 거버넌스와 도덕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거짓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놓쳐버린 월드컵 티켓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깊은 상처는 바로 수백만 팬들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월드컵의 꿈은 4년을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산산조각 난 믿음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한 세대가 걸릴지도 모릅니다.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육부의 조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팬들은 더 이상 예착 케이루아이버트 아웃이나 착 튜히얼 아우트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PSSI를 정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혁과 혁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모든 명예와 힘을 다해 싸운 뒤의 패배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 하나가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하늘 위에 무겁게 떠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배신에서 비롯된 실패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이 비단 축구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명예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